네. 궁금한 게 그렇잖아. 자기가 진짜 뿌듯함을 느끼면서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뭐 용돈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보상이라는 게 너무 즉각적이거나 강한 보상이 오면 있잖아요. 밋밋한 보상을 기쁨을 못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뭐 자꾸 사주면 그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풍요롭잖아요. 네네. 풍요롭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세 끼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반찬 먹으면 사실 부족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족함을 살짝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만약에 오늘 짜장면, 엄마 점심 때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즉각 사주지 마시고요. 저녁 때 먹자. 그럼 6시간 늦췄죠. 그 다음에 엄마 이번 주에 놀이공원 가자. 그러면 아빠하고 상의해보고. 그러면 다만 10분이나 늦췄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즉각 얻게 하지 말고요. 조금 이따 얻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부는 단계를 밟아서 좋아지기 때문에 즉각 실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뭔가가 즉각 보상이 오면 이게 지연 보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겠다. 공부를 하다가 바로 성과가 없으면 바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부 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 얘기예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2시, 3시까지. 어휴, 야, 이거 불가능한데. 아니, 그런 애들 있어요.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2, 3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아직 애인데.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보약도 해다 드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걔 낮에 학교에서 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잘 시간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오죽 잤으면 저게 밤에 저렇게 공부할까 싶어서 밤에 일찍 자게 하고 일찍 일어나면 낮에 맨정신으로 공부하거든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애 치고 성적 좋은 애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의 착각 포인트가 아이가 원하는 걸 시킬 거예요. 이것도 착각이었어요? 그게 왜 착각이죠.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어머니 얘 뭐 시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이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애가 원하는 걸 시킬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애도 처음이죠. 세상 돌아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걸 적으라 그러면 선생님 많이 나오고요. 운동선수 많이 나오고요. 연예인 많이 나오고요. 외교관 많이 나와요. 외교관은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만 나오는 그 다음에 거예요, 좀 아이 있으면 이제 입장에서. 바둑기사 나올 겁니다. 그렇죠. 즉 아이들이 접한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선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이 아이가 뭘 하면 좋을까, 이 아이의 능력이 어떠면 좋을까 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함께 그러면 아이와 부모님들이 많이 경험한 것 중에서 아, 엄마 이게 좋은 것 같아. 엄마도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걸 시킨다 그러면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외교관이 되겠대요. 좋아요.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좋아요. 선생님 될 거야.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댄스 가수 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나 엄마 게이머 될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가만히 보면요. 엄마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내가 고르면 몰아가는 좋다고 거죠. 그러고 내 머릿속에 없는 걸 고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바에야 같이 다니면서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의사가 되려면 사실 수학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근데 얘는 맨날 개구리 해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잘 못하면 불법 의료 행위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개구리 해부 좋아한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아,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고 수학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구나. 즉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그에 따른 계획이 생기거든요. 이 계획이 달성됨에 의해서 이 아이가 성취 동기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착각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들께서 아 저거는 좀 막 고쳐봐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아까 자아 이미지 얘기할 때 엄마의 선택과 경험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연스럽게 좋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찌찌뽕님이 지연 보상의 경우 엄마는 왜 맨날 이따가 저녁에 그래?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기가 막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지연보상 얘기 나와서 하는 네. 건데 이따가 하는데 애들이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돈이 없어. 너무 극단적인. 돈이 없어. 네, 네, 이렇게. 고경희 님이 저는 보상으로 할 일을 끝냈을 때 싱싱카를 8시 이전이면 태워주신다고. 싱싱카 태워주는 건 너무 좋은 게요. 아이들이 어떨 때 두뇌가 많이 발전하냐면요. 네. 특히 동작성 지능이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부모님끼리 안 싸우면 아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는 안 생각이 싸워야 된대. 그리고 많이 안아줄수록 좋게 되니까 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머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사이좋게 지내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굉장히 쉬운 아빠의 할 일 거였는데 없나요? 그게 아빠의 할 특별한 일은? 걸로. 아빠의 할 일 같이 안아주는 거죠. 같이 안아주고. 네, 같이 안아주고 그 와이프 굉장히 칭찬해주고요. 네. 왜냐하면 육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자마자 칭찬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만족감으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진로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결정해야 된다 많은 경험을 해서 예. 그럼 아이의 진로는 한 어느 정도쯤 됐을 때 좀 신뢰를 하면서 그게요.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 아주 핵심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께 좋아하시는 직업을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병원도 자주 데려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원도 데려가고요. 방송국도 데려가고 해서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참 좋게 보이는 쪽을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신념이 생겨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거를 같이 만든 건데 아이는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법은 저 아는 분은 주말마다 그렇게 명문대 캠퍼스에 가서 아이를 도착하라고 놀리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괜찮은 그거 나쁘지 동기부여. 않아요. 나쁘지 않은 않아요? 게 가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명의 명문대 학생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진짜로. 아무나. 네. 그래서 저 이런 학생인데요. 나도 여기 올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10명이 진짜 솔직하게 네.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애들이 많아요. 방금 이경옥 님이요. 우리 아들은 개그맨이 꿈인데 공부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런. 이거 방송에다가 이거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개그맨은 재능 있는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자, 힘들었어. 개그맨이 꿈이니까 공부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거는 뭐 네. 요새 개그맨 되는 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네. 사실은 언어성 동작성이 안 좋으면 개그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중학교 때부터 많은 경험을 시키면 늦을까요? 늦둥맘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학교 때는 경험보다는 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네. 어렸을 때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운해가 발달하지만 네. 중학교 때는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그거는 될 게. 조금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성맘님이 조금 전에 명언 남겨주셨어요. 뭐라고요? 밥은 밥상에서, 공부는 책상에서. 아, 진짜 명언인 것 밥은 밥상에서, 우리 집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밥도 밥상에서 안 먹어요? 밥상에서 거의 공부를 하고. 공부등 밥상에서. 엎드려서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네. 선생님 말씀대로 네. 책상을 정리부터 해야 되겠어요. 진짜. 깨끗하게 해서 네. 아이가 책상에 앉고 싶게끔. 그러게요. 어떻게 좀,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 네. 제가 세 줄 필살기로 세줄 필살기다. 네, 어머니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성공담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요. 성공담에. 네. 엄마들은 과장 허위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자기 아이의 안 좋았던 것들은 꼭 참고요. 네. 몇 개 좋았던 것들을 엄청 떠들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거 3명 엄마한테 들으면 저 집은 전부 엄친아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집도 문제 많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떠드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 하다가는 우리 애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사를 가든 뭐 학원을 보내든 너무 성공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강점은 잘 큽니다. 네. 약점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보완해주지 않으면 불균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균형 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특히 국영수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영수는 잘 시키시는데요. 국어 공부를 잘 안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공부를 안 시키게 되면 중학교 가서 독해력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두꺼운 책을 잘 못 읽거나 수능 언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국어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네. 선생님들이 바빠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엄마하고 같이 함께하면 언어 지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교과서에 충실한. 네, 교과서. 그러니까 논술학원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목표는 옆집 아이하고 달라요. 네. 많이 능력도 다르죠. 옆집 아이하고 달라요. 네. 그죠? 그런데 그럼요. 옆집 아이하고 같은 걸로 교육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네. 옷 취향이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은 획일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목표와 능력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가르치면 돼요. 네. 절대로 6학년 아이가 중3 수학을 하는 거를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중3 때 중3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성원 강사님의 부모 필살기 엄마만 모르는 엄마들의 착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네. 이게 착각이라니까 엄마들 좀 그러니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만큼 정말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 전화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궁금증 갖고 전화 주셨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 엄마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거든요. 네. 네. 아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학원을. 시킨 것도 있고, 네.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도 있어서 네네. 자꾸 느끼고 보니까 좀 많아지게 됐는데, 시간하고 여건이 된다면, 그 학원을 더 보내는 게 나은 건지, 네. 초등학교 되실 1학년이라고 것 그랬잖아요. 같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양한 자극을 주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교실 자극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학원을 많이 다니면. 예. 근데 이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학원을 갔다 왔을 때 자랑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오늘 뭐 배웠다, 뭐 배웠다. 네. 그럼 엄마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아이가 깨닫는 거죠. 엄마가 내가 학원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더 많이 다녀서 더 자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원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걔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겠구나. 그냥 원하는 건 맞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네. 이게 한 4학년쯤 넘어가면 네. 엄마한테 자랑보다는 또래들한테 자랑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자랑이 엄마에서 친구로 바뀌어갑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엄마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나와 착했던 애가 이제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한다고 다 보낼 게 아니고요. 네.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찾아서 필요한 거 몇 개 보내시고 네. 오히려 두뇌 발전을 위해서는 학원보다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네네. 혼자 있는 시간에 교구제를 좀 만들어 본다거나 네네. 아니면 엄마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녀보는 게 오감 자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학년이 됐을 때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네. 저희 같은 오히려. 경우는 이제 세 군데를 딱 정해놓고 가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좀 떨어진다든지 좀 재미가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실증은 내는 네네. 거. 그걸 빼면 하나가 더 남잖아요. 네네. 그건 네가 찾아서 하나 원하는 거 찾아서 얘기해 언제든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면 애가 몇 학년이죠? 지금 이제 3학년이에요. 3학년, 예. 보통 1, 2, 3학년 정도까지는 학원에서 배우는 게 많이 없어요. 네네. 거기서 즐겁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학원을 다닐 때 네. 시험 많이 보는 학원 실력 빨리 오를 것 같지만요. 어렸을 때 시험을 많이 보면 그게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시작은 놀이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어는 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올 때부터 정교하게 가르쳐야 돼요. 물론 학원을 다니지 않지만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학교 들어올 때까지 놀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는 놀이, 수학도 놀이처럼 하는 게 좋은데 네. 국어는 받아쓰기 잘하고 띄어쓰기 잘하고 네. 문법에 맞게 어릴 때부터 쓰게 하고요. 글씨도 예쁘게 쓰게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까지도 부모님이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 한국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발음이 안 좋으시니까 영어는 테이프 틀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발음이 안 좋아도요. 엄마가 영어를 읽어주면 영어에도 친근감이 느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다만 엄마가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수학입니다. 수학. 특히 연산. 할 수도 없어요. 네. 연산을 못해, 우리가. 연산을 진짜 더하기를 못해요. 더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연산을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영어는 엄마가 원래 못했기 때문에 얘가 하는 게 다 기특하고 네. 국어도 틀려도 기특한데요. 네. 수학 답이 틀리면 엄마가 화가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연산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산은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네. 엄마만 아니면 되니까 옆집 아이하고 바꿔서 가르치면 돼요. 네. 서로 바꿔서. 옆집 아이는 틀려도 화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미네르님이 참 착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사랑과 관심으로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도 부모 필살기, 엄마들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세 줄 필살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네.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라. 네. 네. 두 번째는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균형 있게 키워라. 네. 마지막은 아이의 목표와 능력에 맞게 키워라. 이 세 가지거든요. 네. 요 세 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성적은 쑥쑥 올라가는 아주 좋은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좋다. 오늘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야, 어떠셨어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 네. 일단은 학습보다는 네. 학습을 가장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네. 거 그리고 느꼈습니다. 학원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실했어요. 네. 그러게요. 우리, 실제로 네. 이런 하나하나 조금만 실천하면 아이가 바뀌는 게 바로바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요 중에 몇 가지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현정님 벌써 끝인가요 하셨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아쉽지만 이 댓글창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한번 닫아.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짱! 네.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로 영상통화를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 저도 아쉬운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이 되니까 오늘처럼 댓글과 영상통화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요, 또 다른 부모 필살기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엄마는 항상 웃으면서 거기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빠져.